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늘은 튀르키예 여행기 제3편, 그 중에서도 이스탄불 세 번째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오늘은 어떤 환상적인 장소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케니의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아침에 일어나 언제나처럼 조식을 든든하게 먹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배가 불러야 기운이 좀 나더라고요. 오늘은 오전에 파티에 위치한 토카프 궁전을 방문해보려고 합니다. 탁심 광장에서 연결되는 노선을 타고 이렇게 트램을 타고 바다를 건너 토카프 언덕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궁전은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걸어서 올라오시려면 체력 소모가 좀 드실 거예요. 네, 이제 입구에 도착했는데요. 벌써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고 메이저한 관광지 중 하나라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참고로 위치는요, 지난번 1편에서 보여드렸던 하기야 소피아 성당과 가까이에 있습니다. 걸어서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웅장한 입구만 보더라도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요, 아름다운 정원과 가로수길이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산책로가 상당히 잘 조성되어 있어서 천천히 궁전 주변을 걸어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가격표는 2023년 기준 이렇습니다. 아마 시간이 갈수록 더 오를 것 같네요. 티켓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궁 내부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내부 게이트를 통과하여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긴 지도가 있는데요. 어느 곳을 먼저 가시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중앙에 있는 길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연의 감성을 느끼며 쭉 직진하여 안쪽 3번의 컨트리야드까지 들어갔습니다. 체인버 오브 패티션스라고 불리는 곳을 지나 들어가면 또 다른 작은 왕궁 정원이 나타나고요. 아흐메트 3세의 도서관, 페이트 맨션, 하자인 코쿠슈, 왕궁 프라이빗 거주지역, 성유물 박물관 등등의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각각이 박물관처럼 전시가 잘 돼 있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방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살펴보셔도 되고, 바쁘신 분들은 땡기는 곳을 선택해서 보셔도 돼요. 전부 찍어서 보여드리기엔 양이 너무 많아서 오늘 영상에서는 몇 개만 추려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성유물 박물관에서는 무함마드가 신었다고 주장하는 신발은 물론 그의 발자국, 턱수염 보관함 등과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유물인 다윗의 검, 모세의 지팡이, 요셉의 터번, 성스러운 성괴, 튀르키예 최고의 보물이라 불리는 토카프 단검, 초대형 다이아몬드인 스푼메이커 다이아몬드 등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한 보물들이 가득했기에 눈 호강을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각 박물관 및 전시관들을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들을 걷게 됩니다. 걷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최소 1시간 이상을 궁궐 내부 산책으로만 보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궁전의 위층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바다를 볼 수 있는 누각도 있습니다. 구름이 없었다면 훨씬 멋졌을 것 같네요. 저 멀리 아시아 대륙도 보입니다. 이곳도 사진을 찍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구역에는 하렘 지역이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렘은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화려한 것도 아니고 관광객들이 다니기에 계단이나 언덕길이 좀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만약 방문하고 싶으시다면 처음 입장할 때 통합권을 구매하시거나 나중에 하렘용 티켓을 따로 추가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하렘의 반대편에는 궁전 부엌이 있고, 많은 인원이 거주했던 궁전의 음식을 책임졌던 부엌의 모습과 사용되었던 각종 조리기구, 아궁이, 식기품들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관광이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출구 방향으로 가셔서 기념품 가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가격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고 싶은 물건이 아니라면 건너뛰시는 걸 추천드려요. 밖으로 나와서 근처에 있는 술탄 아흐메트 공원을 다시 구경했습니다. 지난번 영상 1편에서는 날씨가 어두워서 영상이 예쁘게 안 담겨서 마음이 아팠는데요. 오늘은 정말 맑고 화창한 날씨라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온도가 높아서 워낙 더웠기에 이렇게 레모네이드 하나 사서 마셨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예레바탄 사라이였습니다. 터키의 지하궁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공간은 비잔틴 제국의 황제 유스티아누스 1세가 생활용수와 식수를 저장하기 위해 건설한 지하 저수지로서 현존하는 로마식 상수도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어둡고 습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분위기가 으스스합니다. 지나다니시다 보면 여러 조형물들과 개성 있는 기둥들, 그리고 메두사의 머리 기둥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곳곳에 라이트를 비추고 색도 수시로 변하기에 이렇게 신비로운 영상을 담으실 수 있습니다. 워낙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스탄불에 방문한다면 가능하면 꼭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하라서 시원해서 좋다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에요. 오늘 점심은 한 로컬 식당에서 먹었는데 어떤 것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피자빵 비슷한 게 보여서 이걸 먹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겉바속촉의 빵에 가운데를 파서 계란, 다진 고기와 야채 등을 넣어서 피자처럼 만든 터키식 요리였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자극적이지도 않고 빵도 그리 질기지 않고 먹기 좋게 잘라줘서 편했어요. 이번에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오후에는 베아지트라는 서쪽 지역으로 향했는데요.
이곳에 있는 광장에는 튀르키예 국립대학교, 시장, 광장, 공원 등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구역은 아니고 현지인들이 많은 구역이라서 스킵하셔도 되지만 이스탄불에 최소 일주일 이상 머무를 계획이라면 한 번쯤은 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이스탄불 대학교의 정문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보면 되시는데 이 넓은 광장에 국기가 걸린 이스탄불 대학교의 게이트를 보면 튀르키예 현지인들에게 애국심을 불어넣어주는 공간 같았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방문한 곳은 그랜드 바자르입니다. 보통은 누르 오스마니에 모스크나 베아지트 모스크와 묶어서 세트로 함께 옵니다. 걸어서 다들 방문하기 좋기 때문이죠. 구글 지도로 보면 이쪽 구역입니다. 그랜드 바자르는 이스탄불 최대 바자르 중 하나로서 정말 많은 현지 물품들을 구경하실 수 있는 대형 시장입니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현지 분위기를 느껴봐서 좋았어요. 반드시 물건을 꼭 사지 않더라도 눈 구경만 해도 신기한 게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갔었던 이집트 바자르와 비슷한 느낌이긴 해서 바쁘신 분들은 둘 중 하나만 방문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어서 방문한 베아지트 모스크는 1506년에 지어진 역사 깊은 모스크로서 오스만 제국의 술탄 베아지트 2세의 명령으로 완공되었습니다. 과거 오스만 제국의 고전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으며 거대한 돔과 첨탑, 모자이크는 다른 대형 모스크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모스크를 뒤로하고 언덕을 내려와서 시원한 바닷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기념비같이 보이는 기둥이 있어서 잠깐 찍어봤는데요. 어느덧 저는 금강만에 도착했습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사람들도 많네요. 바닷가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며 푸른 파도 위에 떠있는 배들과 대륙 건너편의 풍경을 보다 보면 여행의 피로가 조금은 가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등 뒤에는 이렇게 웅장한 모스크가 받쳐주고 있어서 배산임수가 따로 없네요. 조금 옆쪽으로 걸어가시면 두 대륙을 잇는 갈라타 다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다리를 두 발로 직접 걸어서 건넜는데요. 다리 위에는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은 물론 낚시를 하는 현지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활기차고 분주한 어시장과 바다의 풍경이 겹치면서 두 대륙을 동시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감성, 정말 멋지지 않나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렇게 광고 촬영도 하고 있더라고요. 남자분과 여자분 둘 모두 멋지기에 저도 허락을 받고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남성분이 걸치고 있으신 코트에 의류 광고 같더라고요. 다리를 건너 대륙을 넘어서 미처 가보지 못했던 토페인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의 터줏대 감격인 킬릭 알리파샤 모스크를 방문했습니다. 이 모스크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찾는 곳은 아니지만 생각 이상으로 내부 모자이크와 돔, 스테인글라스 등이 아름다웠어요. 이스탄불에는 모스크가 정말 많은데 이렇게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새로운 나만이 발견한 모스크를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모스크 바로 근처에는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은 뮤지엄 스퀘어라고 불리는데 바로 옆에 이스탄불 현대미술관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함께 아미르 산자크탑과 토페인 파빌리온, 분수 등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은 이스탄불의 여러 미술품과 사진 조각 등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관람 자체도 흥미롭겠지만 무엇보다 이곳을 방문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술관 위층에서 이런 절경들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창밖에 보이는 뷰가 정말 멋지죠? 미술관 내부에 이렇게 몇몇 뷰포인트들이 있는데 아름다운 이스탄불의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이기 때문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은 보너스입니다. 케니가 직접 다니면서 찾은 한국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포토스팟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유람선을 타고 이스탄불의 해협을 항해해보려고 합니다. 이스탄불에는 정말 많은 크루즈들이 있고 그만큼 다양한 루트의 크루즈들이 있어서 입맛에 맞는 코스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인기 좋은 배들은 사람들도 많아서 자칫하면 시간에 맞는 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나름 큰 배에 탑승하여 자리를 잡고 출항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찍었는데 사람들이 벌써 가득 찼죠. 오후 늦은 시각 석양을 바라보며 드디어 배가 출발합니다. 이스탄불의 자랑인 금강만 근처 항구에서 시작해서 보스포루스 해협을 쭉 지나서 유럽과 아시아 대륙 사이의 해안가를 돌아보는 코스라서 왼쪽, 오른쪽, 앞뒤 모두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모스크, 고급 호텔, 유적 등이 보여서 쉴 새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갈매기들도 참 많았는데 이 녀석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기도 해서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넘실거리는 푸른 파도, 아시아와 유럽의 조화, 웅장하고 거대한 보스포루스 대교, 저 멀리 언덕에 보이는 튀르키예의 거대한 국기,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고대 성벽과 유적 등 셀 수 없이 많은 볼거리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루멜리에 히사로라고 하는데 오스만 투르크의 마흐메트 2세가 지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저기까지 가보기엔 일정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바다 위에서만 구경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고 이스탄불은 야경 또한 화려하고 멋졌습니다.
도중에 메이든 타워라는 곳을 봤는데 이 작은 탑이 바다 위에 뜬금없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그래도 조명이 참 예쁘네요. 항해 도중 엄청나게 큰 대형 크루저가 지나가서 역시 찍어봤습니다. 저런 거를 타고 대륙을 넘나들며 여행 다니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가 되겠네요. 밤이 늦어서 이제 다시 육지로 갈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지만 내일 일정을 위해 유람선에서 내려야 되겠네요. 배에서 내린 후에는 가볍게 요기를 하기 위해 항구 주변에서 옥수수를 하나 샀습니다. 이스탄불에서도 옥수수가 참 많이 나나봐요. 정말 단짠이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는 숙소 근처에 있는 이스티클랄 거리에 위치한 한 유명한 케밥집에서 맛있게 먹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밤 늦게까지 알차게 하루를 마무리 지었네요. 네,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벌써 이스탄불 여행기 3편까지 업로드했는데 아직 이스탄불의 매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관광 스팟들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여행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